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암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나머지 법들도 처리하겠습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두 개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게 매듭짓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19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끝까지 충실히 응답하겠습니다.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지키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합니다.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가가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성실한 협조는 겉포장일 뿐 속내는 시간 끌기일 것입니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국정농단 의혹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오늘 만료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끝까지 진력해 주십시오. 오늘 우원식 의장님이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결단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8월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달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맡고 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는 0세에서 2세에 이르는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해서 보육료 인상과 함께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 5세 의무 교육, 보육 지원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단계적 의무교육 보육의 첫걸음입니다.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그리고 방과 후 가정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약 1,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셋째는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에만 약 4,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내수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 10분 중에 9분이 소비 쿠폰을 수령하셨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거웠음을 보여줍니다. 정책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지난 4일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배포가 시작된 7월 21일부터 27일 1주간인데요. 해당 일주일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주 대비해서 2.2%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8월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깨가 조금은 펴지시길 바랍니다. 경제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2차 소비 쿠폰이 9월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한 경제 도약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경제가 빠르고 또한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자 포스코 ENC는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전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 ENC 사업장에서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도 깔림, 추락, 끼임, 감전으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후진적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한 노동자는 2,098명에 달합니다. 매일 5.7명의 이웃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탓이 아닙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이 비극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고작 31건에 불과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겨우 4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은 무디고 느립니다. 이대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일터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예방 지원에 아낌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 역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수립과 이행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국제노동 기준을 존중한다거나 이행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ESG 경영과 노동 인권 존중을 강조하지만 정작 노란봉투법은 반기업법이라며 반대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 행동권과 단결권을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은 ILO가 강조하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법원도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공급망 인권 실사 지침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사의 자유 협약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유럽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이른바 네이버 워싱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기업의 주장대로 노란봉투법 포기를 가정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 미달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우리 기업은 네이버 워싱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가는 명확합니다. 수출길은 막히고 불량 인권국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코너로 몰아넣는 일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서 국제노동 기준의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노동 인권을 지켜내는 일에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